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의 이길규입니다. 오늘은 미중 신냉전의 성격과 우리의 개입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반도 미래연구원의 윤창용 본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대담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어서 이른바 신냉전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미국이 이와 같은 신냉전을 본격화하게 된 이유와 배경, 그리고 신냉전이 과거의 소련과 치렀던 과거의 냉전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전후해서 대중국 전략보고서를 통해서 중국과의 협조관계를 완전히 단절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전략적인 협조관계를 완전히 폐기하는 이런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결의 어떤 그런 배경은 미국이 중국의 실체와 어떤 전략적인 방향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11월의 대선 전략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실체와 전략을 재평가하게 된 계기는 지난 40년 동안에, 이 얘기는 1979년에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미국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중국이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러한 미국의 희망과는 달리 중국은 공산체제를 강화를 해나가면서 현존 질서를 타파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진핑 주석이 2012년에 2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개의 100년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 1921년도에 창건이 되었는데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이 되는 2021년에는 중국을 소강사회, 즉 중국말로는 샤오강사회로 이루어 놓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신중국 건국, 이거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1949년도에 국민당군하고 싸워서 건국을 했던 신중국이 건국된 100년 후에는 미국의 국력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강국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이 두 개의 100년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에 따라서 중국은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추구했던 중국 지원 정책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중국이 우리가 원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이다 하고 이걸 다시 재평가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금년 11월 달에 그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최대 업적이라고 여겨왔던 어떤 경제적인 실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국의 확진자는 180만을 넘었고 사망자도 지난 5월 10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한국전과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잃은 미국의 병력 숫자보다도 더 많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펼쳐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려는 이런 의도하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대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2개의 100년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결국 2개의 100년 목표가 달성되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강대국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어찌 보면 2021년에 그 소강사회, 샤오강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진핑 주석이 달성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갖고 이 샤오강사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샤오강, 소강사회라는 것은 중국 오경에 나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오경이 뭐라고 세상을 갖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난세에서 소강사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태평성대 이런 대동사회로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런 발전 단계를 갖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소강사회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사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이미 그 시진핑 주석이 우리는 소강사회를 달성했다 하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대로 두 개의 100년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결국 미국하고 충돌하고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냉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졌다 이런 말씀인데요. 냉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과거에 미국이 소련과의 관계에서 냉전을 추진했을 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중국하고 또 새로운 냉전을 시작하는 이 두 가지 냉전을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소 냉전은 결국은 그 공산주의 소련의 팽창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1946년도에 모스크바에 주재하던 미국 외교관 조지 캐난이 본부에다 아주 긴 전문을 칩니다. 롱 텔레그램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소련이 팽창을 하려고 그런다. 공산주의가 팽창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 나라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펴야 된다. 이런 얘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포린 어페어즈에다 이런 내용을 기고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냉전이 시작됐다는 것이 정설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마샬 플랜에 대해서 베를린 봉쇄를 소련이 취하니까 서로 이때가 어떤 그 냉전의 출발점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냉전은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려는 그 미국의 전략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떤 이런 그 이론적인 근거가 나오냐면 2015년경에 마이클 필스버리라는 사람이 100년의 마라톤이라는 그 책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동안의 대중정책이 잘못되었다 하는 반성문에 가까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중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발톱을 숨기고 그런 전략을 100년 동안 숨겨가면서 추진하고 있다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목표는 꼭 세계의 최강국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과는 이제는 협력이 아니라 경쟁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마이클 필스버리의 철학이 담긴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에 거의 그대로 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 백악관에 의해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간 중국의 개혁개방 지원을 위해 중국을 자유화, 민주화시킨다는 개입 정책이 실패했다. 공식적으로 미국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협력보다는 경쟁적 접근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 문서는 어찌 보면 마이클 필스버리의 철학을 갖다 반영한 신냉전의 선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안보와 경제의 발전의 기초를 미국과 함께 구축해온 상당히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오늘날의 국가의 위상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이룩한 미국과의 관계가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90년대 이후에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또한 우리가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가져온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세계 패권을 놓고 이렇게 대립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장면이 오는 게 아닌가 하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것이 드디어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전략을 택하고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소련과의 미국과의 어떤 냉전이라는 것은 상호 진영이 분명했습니다.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대결 혹은 민주주의의 대결 구도고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진영 간에 커플링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서로 완전히 다른 체제였습니다. 아니 시장경제 체제였고 저쪽은 계획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서로 엇길 일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하에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나 우리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 자체들이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지금 이미 네트워킹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미국과의 어떤 중국의 신냉전 사이에 헤쳐나가는 그런 각국의 노력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데서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나라고 또 중국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연계가 작년의 어떤 교육 실적을 보면 중국하고는 2,434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홍콩에 대해서도 319억 달러나 우리가 수출했습니다. 다 합하면 2,7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의 교역량이라는 것은 1,351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즉 미국과의 교역량의 거의 2배가 중국과의 어떤 교역량이다. 혹은 또 홍콩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은 지난 5월 13일 날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극복이라든가 경제 협력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지 하는 문제와 함께 금년 말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사시킨다면 우리로서는 그동안의 한한령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봉쇄라든가 이런 것이 풀어지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냥 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긴 반대국부로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즉 홍콩보안법에 대한 지지, 중국의 정책에 대한 지지, 그다음에 한국 내에 사드 배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말라 이런 요구 조건들을 달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우리가 성주 사드의 어떤 그런 일부를 갖다 교환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바로 대변인이 나서서 미국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이런 관계를 운명 공동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께 전화를 했죠. 그러면서 G7을 대체할 새로운 회담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여해 주십사 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한테는 많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또 미국의 입장에 동조해달라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또 다른 어떤 부담으로도 여겨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택해야 될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중 신냉전의 원인과 과거의 냉전과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을지 결론 부분이랄까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미중 간의 신냉전 시대하에서 과거에 우리가 취해왔던 어떤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기에는 그런 이미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왔고 이와 같이 번영을 해왔던 그 기반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편입되어야 지속 번영과 발전이 가능하지 공산주의 체제의 하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중심을 분명히 이렇게 잡아 나가되 그렇다고 우리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그 관계가 밀접하게 엮여 있는 그 중국과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중국과 이해관계도 조정을 해나가면서 우린 대중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해주신 말씀이 결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일반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집단의 지혜를 잘 수렴해서 이끌어 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산당이라든가 이런 소수 엘리트주의에 입각한 통치 체제보다 우월한 장점이 많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또 말씀대로 세계 거의 모든 분야가 공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중국의 관여를 이제 잘라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 스스로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면 미국의 손해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가져가는데 다분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그 시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의 국가 전략을 잘 수립해 나가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윤 부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